마치맨 피플입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인물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왜 등장을 하였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윤상현이 명태균의 외교부 장관 청탁, 민주당 인선 관련 대화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윤상현 아까 내가 통화했는데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자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하거든.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니만 믿는다 했었대. 그것도 막 급해가 막 외교통상부에 내가 몇 개에서 이력을 막 얘기해. 내한테 이력만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거. 저는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떤 입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 그것은 완전히 낭설이에요.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지금 분명히 이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는 내가 이 윤상현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나는 장관을 원한 적이 없어. 나는 입각 자체 좀 부정적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에서 밝히기를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온 김에 이걸 좀 잠깐 좀 짚어보고 갈게요. 윤경호 위원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오늘 소환 통보를 한 게 두 번째 소환 통보였었거든요. 그럼 3차 소환 통보까지 가는 것이냐. 체포영장을 하지 않으면 그럼 수사 사실 시작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차, 4차 소환 통보는 의미 없는 걸로 보여요. 네. 실제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2차까지는 절차상 꼭 필요한 네. 송달했을 때 뭐 받았다 못 받았다에 대한 논란, 뭐 그다음에 헌재가 그걸 보낸 걸로 간주하는 것까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소환 통보한 것도 2차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3차, 4차는 이미 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 해법을 풀 수 있는 건 네. 결국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통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호처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쪽에서 물리력으로 저항을 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는 걸 공무집행 방해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저는 이것 역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통정리를 하면 네.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 등등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옹호하지 마세요.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도록 길 내주세요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최수영 위원님. 전 조금 다른 생각인데 네. 실제 지금 주요 관련자들이 다 지금 신병이 확보되고 구금돼 있잖아요. 네. 지금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계속 보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변호인단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관계자, 핵심 참여자들의 증인, 그러니까 그 진술들이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따른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거.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사기록서에 내란의 최고 정점 우두머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두머리를 나중에 불러서 확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진술들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유의미하게 대통령의 말에서 뭘 끄집어내거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거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2차든 3차든 4차든 더 소환장을 발부해서 안 오면은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면 됩니다. 법원이 정말로 나중에 신병 확보가 필요한 그 체포영장이든 뭐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네. 그거는 피할 방법이 없죠. 그건 경호처도 그때는 협조를 해줘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지금 오히려 공수처가 이렇게 선정적인 자극적인 언어들 뭐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안 한다고는 했지만 네. 이런 것들 제가 좀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주요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그게 우선이다. 나중에 우두머리 최정점에 있는 분한테는 확인만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서두르는 건 오히려 순서가 바뀐 거다. 측면을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막바지 수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의 소환도 이 수사가 좀 마무리될 단계에서 저는 당연히
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겠으나 지금은 이 밑단계에서 관련자의 진술들을 다 하고 마지막 정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영장이나 혐의나 이런 걸 보면 이 수사 당국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 결국 정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에 불러서 확인할 사항 아니겠느냐. 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건 오늘 소환은 계엄 관련한 거죠.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한 거 말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게 명태균 씨 관련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정치자금법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뭐 공천 개입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고 황금폰을 제출을 하면서 조금 전 저희가 들어본 다른 외교부 장관 청탁도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이 윤상현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윤경호 의원님 누구 말이 그럼 맞는 겁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가 전부 다 거짓으로 전부 다라는 표현은 좀 수정요. 네.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게 많아요. 이를테면 김영선 공천 관련된 최근의 현안들 그 이전에도 뭐 굳이 따지자면 상당히 많이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 외교부 장관 원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 믿기 어렵죠. 더군다나 찾아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20대 후반부에 국회 외통위원장을 했더군요. 네. 외통위원장을 하고 나서 본인도 외교부 장관 한번 뭐 해볼만 한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을 사실 국회의원이 원한다 이거는요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우에 본인의 어떤 뭐 경력 관리 뭐 이런 차원에서인데 중요한 건 정작 그러면 일종의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될까?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 앉혀놓으면 국가의 정말 전망이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G10 운운하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그래도 힘없는 나라이거든요. 영어를 나름대로 통역 없이 네. 그냥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 이건 거의 기본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그 정도 되나. 또 하나 네트워크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화 정도는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되나. 그런 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커리어 디플로맷이라고 얘기하는 직업 외교관들 뭐 이들이 그동안에 쭉 외교부 장관이 된 건 우리가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글쎄요. 아무리 인사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이 저건 개인의 어떤 뭐 자기 만족을 위한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윤 의원님 말씀은 그 전에 이 20대 국회 후반에 외통위원장도 하고 했었던 뭐 실제로 13년 정도 외통위에 장기간 있었던 윤상현 의원의 이 이력을 봤을 땐 외교부 장관 얘기했을 법하다. 다만 내가 볼 때는 좀 만약에 장관 요청을 했다고 해도 그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얘기가 어제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청탁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도 또 한 번 나왔었죠. 뭐에 나왔느냐? 황금폰,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한 그 뒷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나왔었어요. 김영선 내가 얘기했는데 당에서 반대하네. 당에서 말이 많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는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왜?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얘기한 부분이 녹취로 있다라는 건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윤상현 의원인 거죠. 당시 공관위원장.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원칙이란 기준에 의해서 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휘둘리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 이 사안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최수영 의원님, 사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윤상현 의원 얘기가 자꾸 왜 이사안 저사안 반복해서 나오지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신뢰를 받으려면 메신저가 신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그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건데 네. 일단 대통령의 말에 한번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나는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윤상현인 줄 나는 알지도 못했다 했는데 어쨌든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거짓말 하나 드러난 사례가 되는 거고 윤상현 의원도 좀 말이 여러 가지 바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누가 뭔 의혹을 제기해도 나는 절대 휘둘리지 않았다. 네.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힘이 있겠지. 근데 그건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저는 원래 우리가 이 강변을 세게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뭔가 이게 사실이 아니어서 강변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나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미 공관위원장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고 이 얘기로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가장 큰 메신저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다른 메시지들이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이 저렇게 해명을 했는데 과연 많은 분들이 대통령 자체가 이미 대국민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 녹취가 공개가 됐으니까 아마 네. 그렇다면 사실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았을까? 했다 그러면. 근데 대통령이 또 안 했는데 했다고 했을까? 명태균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파편들과 이런 얘기들을 좀 조합해 보면은 정말 이 사안에서 명태균이 앞으로 황금폰에서 네. 무엇이 더 나올지가 이제는 관심사가 됐지 지나간 일들 뭘 청탁을 했고 뭐 이 얘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고 앞으로 황금폰에서 무엇이 더 나올 것인가가 이제는 세간의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모든 얘기들이 다 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다라는 말조차도 믿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무슨 얘기가 더 나오는 거야. 여기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황금폰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네요.